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침실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베개가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벽 쪽입니까? 단 5초면 됩니다. 확인하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밤 바로 그 방향이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을 조용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벌면 부자가 된다고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매일 밤 8시간 머리를 두는 그 방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머리를 두어야 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침실 정화의 3가지 비법입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비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그것을 아예 놓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 끝에서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풍수를 공부해 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엔 저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도 개운하지 않던 날들이 길었습니다. 그때 산에서 뵌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 어른은 제 살림을 묻지도 않고 제가 잠드는 자리부터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잠자리를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먼저 마음에 새겨두실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살림이 고단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기운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오늘 밤 베개를 돌립니다. 이 6글자면 충분합니다. 남겨주신 글은 제가 하나하나 눈으로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 좋은 기운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기를 마음 모아 빌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밤을 건너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손님을 맞는 거실일까요? 온 식구가 둘러앉는 주방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그 답은 조금 빗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모이고 또 흩어지는 자리는 바로 침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머리를 두는 그 베개 언저리 손 한 켠 반경 안에 모든 것이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오래된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는 정신이 깨어 있어 나쁜 기운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이 그것을 걸러냅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 그 방어막이 스르르 풀립니다. 의식은 잠들고 우리 몸은 활짝 열립니다. 그 열린 우리 몸 안으로 주변의 기운이 그대로 스며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늘 물과 그릇에 비유합니다. 잠이란 우리가 낮 동안 비워낸 그릇에 물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맑은 물을 받으면 아침에 우리 몸이 가볍고 머리가 개운합니다. 그런데 그릇을 잘못된 쪽으로 기울여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물보다 새는 물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
말입니다. 머리를 두는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우리 몸이 매일 밤 밑 빠진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70까지 산다고 치면 그중 23해를 침대 위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23해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른이 되고도 남는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밤 어긋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탁한 물을 받아왔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한 해는 모릅니다. 2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5해가 지나면 우리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배웠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사시던 남정우 씨였습니다. 그때 68이셨고 작은 철물점을 40년 넘게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처럼 성실한 분도 드물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가 되어야 셔터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벌었다 싶으면 꼭 어디선가 큰 돈이 나갔습니다. 몸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해가 갈수록 기운이 빠지셨습니다. 쉰 중반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번쩍 떠져 어두운 천장을 보며 은행 이자 걱정을 하셨다고요. 혹시 이 대목에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알았으니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댁 침실을 살펴본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베개가 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 벽 바로 넘어가 하필 화장실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주무신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해가 저무는 서쪽 기운과 화장실의 탁한 기운을 머리로 고스란히 받아오신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몸이 여태 버틴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침실은 그저 쉬는 방이 아닙니다. 침실은 한 집안의 생명줄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부의 정, 자식의 건강, 우리 집안의 재물이 모두 이 방의 기운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를 두는 방향이 가장 큰 물길입니다. 물길이 어긋나면 저수지가 아무리 넓어도 물은 엉뚱한 곳으로 빠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가볍게 듣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잠자리 하나가 참으로 큰 법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두 셋입니다. 하나씩 세어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베개가 이 셋 중 하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과 건강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구멍입니다. 첫째, 서쪽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예로부터 서쪽은 마무리와 저철의 기운을 지닌 자리로 보았습니다. 하루의 생명력이 쓰러지는 방향, 빛이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잔다는 것은 매일 밤 그 저무는 기운을 정수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 우리 정신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우리 집중이 흩어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판단이 약해집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중요한 고비마다 헛디디는 일이 잦아집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까닭없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날이 늘어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 기운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힘에 가깝습니다. 버는 족족 통장이 비는 듯한 느낌 혹시 짐작가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은 이치에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오후 내내 달궈진 서쪽 벽의 열기를 밤새 우리 머리맡에 두게 됩니다. 여름이면 잠자리가 후텁지근해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잠이 얕아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이 새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말씀은 오랜 살림의 지혜이기도 한 셈입니다. 둘째, 머리가 화장실 벽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탁한 기운이 가장 무겁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물이 늘 흐르고 뚜운 것이 처리되고 습기와 냄새가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 공간의 기운은 축축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머리를 대고 8시간을 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무거운 기운이 밤새 우리 머리로 스며듭니다. 처음 한 해는 그저 좀 피곤한 정도입니다. 새해가 지나면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속이 편치 않아집니다. 5해를 넘기면 몸이 더 또렷한 신호를 보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버릇이 되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우리 재물도 화장실 물처럼 자꾸만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모래 같습니다. 이것 역시 이치에 닿아 있습니다. 화장실 벽 너머에는 배관이 지나갑니다. 밤사이 물 내려가는 소리, 벽을 타고 오르는 습기, 은근한 곰팡이 냄새가 머리맡을 채웁니다. 우리는 자면서도 그 소리와 냄새를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얕은 물 위를 떠도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이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라 하신 데에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머리가 현관문이나 방문 쪽을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입니다. 현관은 바깥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만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시끄러운 기운, 뒤숭숭한 기운, 불안정한 기운도 함께 밀려 들어옵니다. 머리를 그 문 쪽으로 두면 밤새 그 흔들리는 기운의 정수리를 그대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꿈이 너무 많아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무겁다. 왜 그럴까요? 문을 향해 누우면 잠결에도 몸이 문을 지키느라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옛사람들이 발이 아니라 머리를 문 쪽에 두는 것을 꺼린 것도 실은 이 때문입니다. 문에서 들어오는 외풍과 소리가 머리에 곧장 닿으니 잠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밤새 긴장하면 낮에도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와도 붙잡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재물이 쌓이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문 쪽에 둔 채로는 그 가라앉음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방향을 짚어드렸습니다. 잠깐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셋을 우리 기운의 새 구멍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서쪽은 지혜와 재물을 흘려보내는 구멍입니다. 둘째, 화장실 벽 쪽은 건강과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구멍입니다. 셋째, 현관문 쪽은 마음의 안정과 기회를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입니다. 이 세 구멍 가운데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의 베개가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밤이 바로 그것을 바꾸실 밤입니다. 옛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저는 이 말을 오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알았다면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거창한 공사도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베개 하나를 돌리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밤 이 구멍부터 막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머리를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수는 나쁜 것을 피하기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 그 안에서 몸과 마음과 재물이 함께 자라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옛 어른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쫓으려 애쓰지 말고 등을 하나 켜라. 빛이 들면 우리 안의 어둠은 저절로 물러난다. 올바른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침실에 등을 하나 켜는 일입니다. 반드시 두어야 할 방향은 둘입니다. 첫째는 동쪽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새벽에 첫 빛이 시작되는 자리, 하루의 생명력이 처음 눈을 뜨는 방향입니다. 옛 이치에서 동쪽은 나무의 기운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랍니다. 꺾이지 않는 생명력, 끊임없이 위로 향하는 그 힘이 바로 동쪽의 성정입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자면 매일 밤 그 돋아나는 기운이 우리 정수리를 통해 온몸으로 스며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낌부터 다릅니다. 머리가 맑고 생각이 또렷하고 하루를 여는 의욕이 절로 솟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이 날카로워지고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우리 눈이 열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믿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재물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과 바른 판단, 그리고 사람의 믿음이 모일 때 비로소 따라옵니다. 이것도 이치에 닿아 있습니다. 머리를 동쪽에 두면 아침에 동쪽 창으로 드는 첫 햇살을 눈이 먼저 받습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속 시계를 바르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때 잠이 오고 제때 눈이 떠집니다. 잠의 결이 고와지니 낮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40을 넘기신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큰 결정을 앞두신 분들께는 동쪽을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둘째는 남쪽입니다. 남쪽은 해가 하늘 가장 높이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하루 중 밝은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리는 자리입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불은 따뜻함이고 활기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밝은 힘입니다.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자면 그 따뜻한 기운이 밤새 우리 가슴을 데워줍니다. 가슴이 편안해지면 온몸에 생기가 돌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곁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소식이 모이고 소식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는 곳에 재물이 따라옵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은 그 이어지는 고리의 첫 단추입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장사나 손님 응대를 하시는 분들께 남쪽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은 살림을 살아온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통영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시던 하복순 씨입니다. 64이셨고 손맛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이 늘지 않았습니다. 자리도 나쁘지 않고 음식도 정갈한데 장사가 영 풀리지 않았습니다. 몸도 자꾸 처지고 일할 마음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침실을 보니 베개가 북쪽을 향해 있고 머리막 벽 넘어가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딱 2가지만 바꾸시라 했습니다. 베개를 남쪽으로 돌리고 화장실 벽에서 머리를 멀찍이 떼시라고요. 석 달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더니 어느새 가게에 단골이 하나둘 늘더랍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베개 하나를 돌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기운의 물기를 바꾸었고
물길이 바뀌자 살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옛날에 한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재산이 모이지 않아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어른은 장부도 창고도 묻지 않고 그가 잠드는 자리를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머리를 동쪽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상인은 시큰둥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흐트러졌던 정신이 맑아지고 셈이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이에게는 하늘도 길을 열어준다 하였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은 작은 몸짓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 삶을 바꾸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기운을 움직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머리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실 절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베개를 돌려도 우리 침실 안에 묵은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맑은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씻어야 하듯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먼저 침실에 탁한 기운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릇을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로잡은 침실을 한 바퀴 돌며 세 곳을 손보겠습니다.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정성과 오늘 밤 딱 30분의 시간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비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채워가 보십시오. 첫 번째로 볼 곳은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에 거울을 두십니다. 화장대 거울, 전신 거울, 붙박이장에 달린 거울까지요. 그런데 침실의 거울은 참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물건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대비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낮에는 빛을 반사해 방을 밝혀주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어둠이 내리면 그 되비추는 성질이 도리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특히 누웠을 때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치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잠결에 언뜻 눈을 떴다가 거울 속 무언가에 흠칫 놀란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놀라면 잠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잠을 자도 꿈이 많고 자꾸 깨고 아침에 무거운 분들의 침실을 보면 열의 8은 침대 맞은편이나 옆에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누웠을 때 거울에 몸이 비치지 않도록 자리를 옮기십시오. 옮기기 어려우면 잠들기 전에 천이나 보자기로 거울을 덮어 두십시오. 이것 하나만으로도 며칠 안에 잠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거울을 현관문이나 방문 정면에 두지는 마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을 곧장 되받아 내보내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전자기기입니다. 요즘 침실에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텔레비전, 손전화, 태블릿, 노트북, 심지어 전기장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마다 미세한 기운을 내뿜으며 방 안에 끊임없이 뒤척이는 기운을 만듭니다. 침실은 본디 고요함이 머무는 방이어야 합니다. 고요해야 우리 기운이 가라앉고 기운이 가라앉아야 몸이 참된 쉼을 얻습니다. 특히 머리맡에 손전화를 두고 주무시는 버릇은 오늘 밤부터 고치시길 권합니다. 손전화는 잠든 사이에도 알림을 울리고 불빛을 냅니다. 참으로 그 작은 빛 하나에도 우리 몸은 깨어나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손전화를 침대에서 한 걸음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텔레비전은 침실에서 아예 치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렵다면 잠들기 전 전원을 완전히 끄고 천으로 화면을 덮어 두십시오.
꺼진 검은 화면도 거울처럼 기운을 되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비법입니다. 처음에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소금물 정화입니다. 준비물은 단출합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 굵은 천일염 한 줌, 그리고 맑은 물입니다. 정제된 고운 소금 말고 반드시 바다에서 온 굵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십시오. 그것을 침실 문 안쪽, 문에서 가장 가까운 구석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자승 기운과 습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다의 소금이 온갖 것을 정화하듯 침실의 소금물은 우리 방에 고인 묵은 기운을 밤새 빨아들입니다. 이것을 일해 동안, 그러니까 일의 밤을 매일 되풀이하십시오. 아침이면 그 물을 화장실에 흘려보내고 저녁이면 새 물과 새 소금으로 갈아주십시오. 이래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몸이 가볍고 까닭없이 답답하던 우리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이것은 요술이 아닙니다. 오래 고여있던 탁한 기운이 거치면서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맑은 기운이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이것 역시 이치에 다 있습니다. 소금은 실제로 물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눅눅한 침실 구석에 소금물 한 그릇을 두면 습기가 줄고 곰팡이 냄새가 옅어집니다. 방이 보송해지면 잠자리가 개운해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소금물은 절대로 드시거나 음식에 쓰지 마십시오. 많이 쓴 기운을 머금은 물이니 오직 흘려보내는 데에만 쓰십시오. 자,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누웠을 때 거울에 몸이 비치지 않도록 가리거나 옮기십시오. 둘, 손전화를 머리맡에서 치우고 텔레비전 화면을 덮어두십시오. 셋, 소금물 그릇을 침실 문 안쪽 구석에 일회 동안 두십시오. 이 셋을 함께 하시면서 머리 방향까지 동쪽이나 남쪽으로 돌리시면 그 효과는 따로따로 할 때보다 몇 곱절 커집니다. 기운은 하나씩 손볼 때보다 우리 온 방이 함께 정돈될 때 훨씬 빠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하십시오. 오늘 밤 베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리는 것 그 하나면 됩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방이 좁아 동쪽으로 못 두시면 적어도 화장실 벽과 문에서 머리를 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월세라 벽을 못 바꾸시는 분도 침대 위치 한 층만 옮기시면 됩니다.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소금과 천과 그릇 전부 합쳐도 국밥 한 그릇 값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곁에 종이와 연필이 있으시면 한 줄씩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절대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세 방향입니다. 첫째, 서쪽입니다. 지혜와 재물이 저물어 가는 방향입니다. 둘째, 화장실 벽 쪽입니다. 건강과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방향입니다. 셋째, 현관문과 방문 정면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기회가 새어나가는 방향입니다. 다음은 반드시 머리를 두어야 할 두 방향입니다. 첫째, 동쪽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새 기운과 맑은 정신이 차오르는 방향입니다. 둘째, 남쪽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가슴을 데우고 사람과 재물이 절로 모여드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을 맑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거울을 가리기.
2. 손전화를 머리맡에서 치우기. 3. 소금물 그릇을 문 안쪽 구석에 이래 동안 두기.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참으로 단순하지요.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수많은 살림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운을 바꾸는 것은 늘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베개 하나를 돌린 그 밤, 거울 하나를 덮은 그 저녁, 소금물 한 그릇을 문가에 놓으며 마음을 가다듬던 그 순간, 그 작고 조용한 정성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우리 살림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잠이 깊어지고 우리 식구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물길이 트이면서 본디 우리에게 흘러와야 했던 복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래 힘드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애써 일했는데도 통장이 늘 그 자리인 분, 몸 여기저기가 아파 걱정이 많으신 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고단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다만 기운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보십시오. 이를테면 올해 저는 편안히 잠들고 재물이 모였습니다 하고요. 이것은 무슨 주술이 아닙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의 소망에도 좋아요를 눌러 서로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곁에 같은 밤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풍수는 여러분의 노력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지혜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하루하루 이어가시는 꾸준한 걸음입니다. 풍수는 다만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앞길을 조금 닦아드릴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우신 것을 발판 삼아 부디 여러분의 정성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빌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 맑고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차오르기를, 오래 막혀있던 물길이 트여 나가기만 하던 복이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모두 밤마다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루시고 아침마다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제와는 다른 새 기운이 여러분을 맞아주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